마담,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지난 2000년 과거. 한국 액션 영화를 패러디한 류승환 감독의 닫지마와 리에서 인용한 이 대사는 코미디 프로그램 등에서 종종 쓰이며 우심뽀뽀라는 줄임말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 대사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코미디언 서영춘이 주연한 1966년 영화 살살이 몰랐지에서 범인 역을 맡은 허장강의 대사가 원조입니다. 정작 영화는 대중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졌지만 이 한 줄의 문어체 대사만큼은 희대의 명대사가 되어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이아 반지가 문제야? 같은 류의 낯간지러운 대사를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읊어대는 허장강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 스타일은 한국 영화 전성기를 이야기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본명이 허장현이었던 그가 쓴 예명인 장강은 연극 연출가 겸 영화감독 서항석이 뚝섬의 물이 마를 소냐, 기나긴 강물처럼 부디 오래 살고 대성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허장강은 1923년 서울 성수동에서 태어나 당시 서울수도국에 근무하던 아버지 허광일의 3남 2녀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인문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서 부기학교를 다녔습니다. 광복 후 반도 가극단에 들어가 연기자 생활을 시작하였죠. 인문중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틈만 나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 심파극 노름을 하곤 했던 허장강은 해방을 맞아 배우의 길을 걷고자 극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연기자로서의 출발점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극장의 성보가극단에 들어가고자 입단 시험을 치렀지만 떨어졌고 하나가극단의 연구생으로 간신히 합격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증권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잠시. 스스로 극단 백마산을 세우고는 여관집 창고를 무대로 빌려 황토를 찾는 사나이란 제목의 연극을 공연했으나 아마추어 무명 배우의 첫 작품은 누구의 이목도 끌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 정훈국에 들어갔고 1952년 육군 군예대에 복무했는데 이 시절 만난 이강천 감독의 1953년 데뷔작 아리랑에 출연함으로써 영화계에 데뷔하였으며 이어 1954년 피아골에 출연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1975년 영화인 친선 축구대회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 시까지 20여 년 동안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함으로써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영화의 개성 있는 연기자로서 대단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주연보다는 조연급의 악역을 주로 하였으며 악역을 연기하면서도 풍부한 인간미와 구수한 유머 감각으로 대중의 인기를 모았죠. 1961년 신상옥 감독의 상록수로 아시아영화제 나무조연상을 받았으며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과 한국일보 연극영화상 나무조연상 등 여러 차례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1975년 9월 21일 연예인 축구대회 도중 심장마비에 걸려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국립의료원에 이송되었지만 끝내 건강회복을 하지 못하고 향년 51세를 일기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날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는 텔레비전에 중계되고 있어서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랜 촬영 일정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허장강을 무리하게 행사에 참여시킨 데다 체육 행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허장강이 쓰러졌을 때 후배 배우들이 서투르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인근 국립의료원으로 이송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 결국 허장강은 깨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장강은 터프가이,
성격파 배우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짙은 눈썹과 큼직한 이목구비로 매끈한 미남형은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답게 생긴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희극적인 역할이나 악역을 자주 맡았지만 그 외에도 평범한 소심인 카리스마 있는 기자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커리어 내내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배우에게 얼굴은 무기이자 배역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장강은 그의 별명이 코장강일 정도로 긴 코와 두꺼운 붓으로 그린 듯한 눈썹 때문에 당시의 전형적인 미남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탓에 주인공보다는 악역과 조연을 주로 했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허장강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남궁원이 그레고리 팩, 최무룡이 리처드 버튼, 신성일이 알랭 들롱에 비교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외모도 각각 팩, 버튼, 들롱을 연상시켜서 그렇지만 사생활적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모범적인 가장이었던 그레고리 팩처럼 남궁원 역시 자녀들을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열심히 키운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반면에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불륜을 저질러서 본처와 이혼 후 재혼했다를 반복한 리처드 버튼처럼 최무룡 역시 당대 최고의 여배우 김지미와 간통해서 본처 강효실과 이혼한 이후에 결국 김지미와도 이혼을 한 나쁜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온갖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며 사생아까지 낳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다소 지저분한 사생활로 많은 욕을 들어먹은 알랭 들롱과 마찬가지로 신성일 역시 숱한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노년에는 자랑이랍시고 그 여자들을 등장시키는 책이나 쓰는 바람에 죽을 때까지 온갖 욕을 푸짐하게 먹었죠. 이들과 유사하게 당시 허장강은 활동 당시에는 한국의 험프리 보가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승호, 장동희, 박노식 등과 함께 국민 중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당대의 대배우였지만 어쨌든 단독 주인공 역할을 맡은 적은 그리 많지 않아서 수상 경력만 보더라도 대개 나무조연상입니다. 게다가 김승호와 함께 후신호금 시절 본인이 연기한 영화마다 본인의 목소리를 꼭 녹음하는 소위 양심파였죠. 동시대 신성일 같은 배우는 사실 거의 전부 성우들의 연기로 빛이 난 케이스입니다. 그가 나중에 나이 먹고 본인 목소리로 연기한 작품들을 보고 저런 대배우의 목소리 연기력이 이렇게나 형편없었다니 라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속출할 지경이었습니다. 신성일의 경우에는 심한 경상도 사투리 억양 때문에 본인 목소리를 쓸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허장강의 두 아들 허기호와 허준호 등도 모두 배우가 되었습니다. 장남인 허기호는 본래 대기업인 IBM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을 했으나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연극계에 데뷔했는데 활동 초기에는 아버지를 닮은 외모와 연기력으로 주목받았으나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동생인 허준호가 더 유명해져서 아버지와 동생만큼의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해서 그가 사망할 당시에 입고 있던 유니폼을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기호의 이복 동생인 허준호는 아버지처럼 단독 주연급 정도는 아니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역을 자주 맡는 성격 배우로 유명합니다. 허장강이 굉장히 무서운 인상의 얼굴인데 허준호 역시 그런 무서운 인상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래전 허장강의 연기에 대해 한 평론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허장강만큼 진정한 슬픔을 연기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시장통 극장의 퀴퀴한 냄새, 몸을 꿈틀거릴 적마다 삐걱삐걱 소리 내던 나무 의자, 화로 위에서 갖가지 모양으로 찍혀 나오던 소다빵의 달콤한 맛, 그런 것들과 함께 떠오르는 추억의 이름이다. 천의 얼굴 위대한 조연 배우 조연의 대가, 허장강에겐 그런 수식어들이 따라붙곤 했습니다. 마담,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이아 반지 사줄게는 허장강이 남긴 명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예 전문 기자 에이나였습니다.